매출을 잘 내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마케팅 전략 강의 진행할 저는 김현주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매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성과를 내는 조직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라는 게 예전에는 조금 수월하게 내기도 했었다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품도 잘 만들어야 하고 고객분들과 소통도 잘해야 하고 적절하게 가격 전략도 잘 구사를 해야 하고 만약에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매출을 잘 내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전체적인 목차는 마케팅의 정의와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다른 가게와 독특하게 차이가 나는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마케팅의 활동들을 어떻게 섞어 갈 것인가 하는 마케팅 믹스와 함께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성공적으로 어떤 것을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켓, 즉 시장, 그리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ing, 움직이는 것이 붙였습니다. 자,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활동의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사고 팔 것이 있어야 하고요. 사고 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 팔 것이 있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움직이는 과정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학문적으로 마케팅을 정의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에 사고 팔 것이 있고 그 사고 파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환을 통해서 돈이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마케팅은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장에서 사고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합니다. 자,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제품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오는 동안 기차를 타는 그 운송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공연을 볼 때 돈을 냈다고 해서 물건이 제 소유가 되지는 않지만 경험을 하게 되는 서비스를 사고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한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창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권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목이 좋다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어디에 위치를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이었다면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스마트폰, 그 다음 온라인으로 뭔가를 결제하는 그런 환경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돈을 썼습니다. 돈이 움직입니다. 소비자는 가치를 획득을 합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제품을 얻기도 하고요. 그 제품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혹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값어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소비자는 가치를 얻고 판매를 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과정입니다. 한 번 세팅을 하고 절대로 변함 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도 파악을 해야 하고 소비 환경도 파악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를 잘 파악하는 트렌드를 알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나는 한번 이걸 세팅했으니까 다시는 바꾸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계획, 실행,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잘 나왔다면 어떤 부분으로 성과가 더 잘 나왔는지 혹여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빨리 파악을 하고 다시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은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점, 사고 팔 것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점. 자, 모여서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움직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마케팅의 정의, 마케팅의 기본 개념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이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 자원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자본이나 투자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핵심 문제가 이 부분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한정이라면 아무렇게나 다 투자해보면 될 텐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에 모두 다 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체 시장 중에 내가 어떤 시장에 조금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할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장 세분화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창업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자, 떡볶이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오픈하는 것과 대학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오픈하는 것과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오픈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장을 조금 분류를 했을 때 초등학교 앞은 아무래도 단가 자체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공간, 초등학교 앞에서의 문화, 그 시장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서 만약에 창업을 시작하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것을 마케팅 용어로는 시장 세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을 나누고 쪼개어서 나는 초등학생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런데 초등학생도 이 구 전체의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해당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에게 집중을 해야지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타겟팅입니다. 자, 전체 시장을 쪼개었다면 그 시장 중에 어떤 대상에게 집중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인가?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주요한 고객이 분류가 됩니다. 그 고객들 마음속에 우리 가게는 어떻게 기억되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포지셔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차별화된 컨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 중에 대표적으로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과 포지셔닝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개의 음료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포카리 스웨트와
파워에이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카리 스웨트는 언제 먹어야 할 것 같습니까?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린 뒤에 먹는 게 좀 더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편안하고 여유 있고 예쁜, 대체로 여성분이 물 대신 마시는 이온 음료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네,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파워에이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 분이 땀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나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과 포지셔닝은 우리 가게 그리고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 것인가, 즉 차별화된 컨셉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STP 전략으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래서 시장을 좀 분류를 하고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마케팅 전략을 먼저 크게 세우신 뒤에, 자, 핵심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지갑을 열 수도 있고 지갑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오가야 됩니다. 돈이 오가야 매출이 나옵니다. 지갑을 열도록 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활동의 묶음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잘 해내는가 하는 것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만 잘 만든다고 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조금 고가 전략을 펼칠 거야. 우리는 굉장히 저가 전략을 펼칠 거야. 가격만 결정한다고 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활동의 묶음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이 이야기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핵심인데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에 대한 마케팅 활동의 묶음을 4P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구입을 하실 때 이 4가지를 잘 고려를 하셔서 물건을 구입을 하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운동화를 하나 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브랜드를 살지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립니다. 자, 그리고 그 브랜드의 제품이 내가 생각한 가격대와 맞을 경우에 우리는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백화점에 가서 구입을 하실지 아니면 가까운 매장에 가서 구입을 하실지, 가까운 매장에서 신어본 뒤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받으실지, 어디에서 물건을 실제로 살지에 대한 유통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와, 이번에는 내가 생일이라서 쿠폰이 20%나 나왔더라? 자, 촉진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촉진, 옆구리 살짝 찔러서 이번에는 할인 혜택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쿠폰을 드릴게요와 유사한 촉진 활동입니다. 물건 구매하실 때 이 4가지 중에 나는 한 가지만 딱 보고 구입을 해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 즉 제품과 가격과 어디에서 구입을 할 건지에 대한 유통 채널과 그 다음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촉진 활동이 무엇인가가 균형감 있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실제로 지갑을 엽니다. 이 4가지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자, 최근 한 15년, 20년 근간 사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는 친절 서비스도 참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어떤 응대를 하는지도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제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유통도 좋고 촉진도 좋은데요, 불친절합니다. 자, 내 돈 쓰고 내가 사는데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창업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시설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하시는 제품군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는지,
대기하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는지, 구경을 하는 전반적인 동선이 어떠한지, 우리 가게의 화장실이 좀 어떤 청결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시설적인 부분들도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입니다.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의를 했거나 대기를 하거나 그 다음 기다리는 과정에서 편안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안에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여기 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우왕좌왕 좀 불편하구나 라고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신 이후에 그 물건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AS를 받고 싶은 그런 때에 과정이 명확하게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AS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환을 해드려야 되는지,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지,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의 포피에 더해서 최근에는 사람과 시설과 그 다음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편리한가라고 하는 7가지의 마케팅의 활동들을 잘 섞어서 그 묶음들을 균형감 있게 여러분들 사업장에 맞추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장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 7가지에 대해서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글로 쓰여진다면 사실은 업무의 매뉴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7가지를 균형감 있게 잘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 마케팅 믹스를 하나하나 사장님들께서 찾아가시고 잘하는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우리 가게는 제품 진짜 훌륭합니다. 제품을 납품받고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사업을 하는 나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지, 앞서 이야기 드렸던 7가지의 7P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사장님께서 혼자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나름의 경영의 원칙과 운영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SNS에 얼마나 노출을 시키는가 하는 활동들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장님들의 차별화된 컨셉은 무엇인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불경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물건이 없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운동화 하나 사려고 해도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신발 구멍 나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차별화된 컨셉, 지금 고객들은 취향의 소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비의 양극화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삼각김밥 사 먹는데요, 디저트는 몇만 원짜리 고급 팥빙수를 사 먹기도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불경기 시대에 물질은 굉장히 풍요롭고 소비는 양극화되어 있는 취향의 소비를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차별화된 컨셉 7P와 함께 SNS 활동을 통해서 다른 가게를 가지 않고 우리 가게를 찾게 되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사업장을 찾는 고객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지, 실제로 여러분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시는 고객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수치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비 패턴을 보이는 고객들의 특징은 1인 가구가 33.4%입니다. 혼자 살고요. 혼자 벌고요. 혼자 먹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다 보니 나 중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4인 가구가 이제는 평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령화 뉴스에 맨날 나옵니다. 그죠? 2022년 8월 달 지표로 현재 부산에는 21.1%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와 고령화가 함께 간다면 사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고객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확인을 해보시고,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이거 한 가지는 진짜 소신 있게 잘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걸 늘 찾으셔야 합니다.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뾰족한 특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별화 컨셉일 거고요. 그 다음, 지금의 고객들은 언제 지갑을 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객의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케팅 믹스와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사업장을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다. 실제로 경영학, 경제학, 마케팅의 시작점은 이 가설로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소득보다 조금 더 과하지만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삽니다. 자, 필요한 것만 사지 않죠. 가지고 싶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성비 전혀 좋지 않지만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경제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친절해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사장님이 좋아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항상 마케팅 활동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물 그리고 원하는 매출 잘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은 토끼해입니다. 원하는 만큼 높이 점프하고 원하는 만큼 매출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